자, 이제 374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쪽 네모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네, 여기가 오늘 수업의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 지상권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다. 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이렇게 소유자인데 여기서 갑이 토지만 을한테 팔아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자, 근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할 겁니까? 라는 취지의 그 어떠한 내용의 특약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없다는 것 자체가 토지를 매수하는 을이 이 건물의 소유, 토지의 사용을 용인하겠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토지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을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이 갑께서는 관습법상 인정이 되는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매매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그 시점에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법률 규정에 해당되죠. 187조. 따라서 지상권자로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단 갑한테 지상권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이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료를 내야 되겠죠.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유상이 원칙. 그냥 보통의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 자체가 요소가 아니었죠. 근데 법정지상권에서는 일단 지료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일단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라는 거죠. 동일 소유자. 근데 언제 동일 소유자라는 겁니까? 아, 그거는요. 처분 당시. 처분이 될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처분 당시라는 말이 어렵다. 그러면은 매매 당시로 아시면 돼요. 매매 당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요건.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였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졌다. 달라짐. 뭐 때문에 달라졌냐? 달라진 그 원인들을 봤을 때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매 기타 사유. 일단 매매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매매뿐 아니라 다른 여타 사유들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동일 소유자였지만 뭐 때문에 지금 달라진 거예요? 매매로 달라진 거죠.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가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자,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때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특약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을 것. 요까지가 성립요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가면 그러면 지상권 성립이 돼, 안 돼? 성립 안 된다는 거죠. 특약이 들어가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니까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 번째 요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임의규정에 해당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판례들을 우리 책에서 한 개씩 씹어보죠. 자, 375페이지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의 동일인 소유일 것. 이 처분 당시라는 말이 어려우면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매매 당시요. 매매 당시. 동그라미 1번. 무허가 건물에도 성립이 된다. 그냥 건물이면 됩니다. 추가하세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성립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자, 기억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 동일인이면 족하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니은에 옵니다. 니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 매매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갑거였어요. 자, 토지가 갑거였고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자, 을이 토지를 매수했다는 건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여기서 아직 이전 등기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아직 이전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근데 여기서 을이 갑한테 부탁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건물을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갑한테 승낙을 받아서 을이 결국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을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이 건물은 을 거죠. 건물은 을 거.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을 그대로 또 팔았다는 거죠. 팔고 이전 등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건물 매수인 병이 과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거 병이 취득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취득을 못하죠. 왜냐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되려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져야죠. 근데 지금 토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죠? 건물은 을 거였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 달랐다? 원래부터 달랐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가죠.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느 한 개만 처분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갑의 소유였는데 토지만 을에게 강제 경매로 처분됐다 그러죠.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자, 토지가 갑의 것이었다. 자,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고 그리고 이 토지 위에 역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다. 자,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 갑소유였는데 여기서 갑이 토지를 팔았던 겁니다. 토지를 을한테 판다. 자,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둘 다 을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판례 문장에서 함께 매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매도.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둘 다 팔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함께 매도한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을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는데 지상 건물이 아직까지 미등기인 상태여서 을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빨리 을한테 해줘야 되는 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 빨리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셨으면. 근데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이전 등기는 안 하고 갑이 느닷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갑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야,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 동일인이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만 당신한테 넘어갔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물 소유자하고 이거 분리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지상권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냥 형식상 요건을 적용시켜 봤을 때는 갑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갑이 지상권 주장할 때입니다. 이전 등기 해줘야 될 때입니다. 너 지금 이전 등기 해줘야지. 네가 왜 지상권을 주장하고 앉았냐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자, 단락 봅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토지 매수인이 건물까지 함께 매수해서 토지 매수인이 건물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 D페이지입니다. 자, 건물 매도인은 그러니까 갑을 말하는 거죠. 이자는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시켜줄 필요가 전혀 없다. 내려가세요. 세 번째 요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일단 역시 뭐니 해도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그 사유는, 대표적인 사유는 매매가 맞습니다. 매매가 맞는데 매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 자,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뭐 매매, 증여, 귀속재산 불화, 강제 경매 혹은 뭐 공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요건으로 갑니다. 밑에 양괄호 4번이요.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은 없어야 한다.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럼 역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 갑거였는데 자, 둘 다 갑거였는데 여기서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팝니다. 자, 토지를 을한테 팔고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 계약 속에다가 자, 지상 건물은 철거한다. 철거한다라는 취지로 특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철거 특약 들어갔으니까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고 우리 건물주 갑께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해야 못해요? 취득 못하죠. 왜 취득 못해요?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취득 못하죠. 근데 만약에 철거를 하되 낡은 건물은 철거하되 여기다가 새로
새로 다시 건물을 신축할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까지 특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되 새롭게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요렇게 특약을 했다면은 이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요렇게 특약이 들어갔다면 갑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해 못해?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다시 짓기로 했거든요. 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 첫째 줄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를 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되 건물을 부실 겁니다. 근데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그 건물 철거 합의는 건물주가 토지 계속 사용을 포기하는 합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짓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이 된다, 배제 특약이 아니다. 배제 특약이 아닌 거죠. 따라서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다시 왼쪽 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에 해당된다는 거 확인합니다. 왜 임의규정이냐? 이 세 번째 요건 때문이죠. 철거 특약은 없을 것. 이것 때문에.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갑이 건물을 판 겁니다. 그러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자, 이 경우는 아까 우리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이 경우뿐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그것이 토지 매매든 건물 매매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합니다. 지상권은요. 근데 이때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굳이 토지 소유자 갑과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굳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내가 당신 땅을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당신 땅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갑하고 합의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지상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번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3번.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입니다. 4번.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환매 특약. 자, 환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팔았다가 도로 다시 사오는 거. 자, 토지가 갑 겁니다.
자, 근데 갑이 일단 이 토지를 을한테 팝니다. 일단은 을한테 파는 거니까 매매를 했겠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면 토지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가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자, 근데 이때 갑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환매 특약을 넣은 거예요. 환매 특약. 이 환매라고 하는 건 일단 매매를 해서 을한테 토지를 팔고 넘기죠. 나중에 시간 흘러서 갑이 환매 특약을 통한 환매권, 이 환매권을 을한테 행사를 해서 팔았던 땅을 도로 갑이 다시 사오는 거, 이걸 환매라 그래요. 팔았다가 뭐 한다고요? 도로 사온다고요. 도로. 다시 사온다고요. 땅을 팔았다가. 그럼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땅을 다시 사올 수 있겠죠? 행사 안 하면 안 사오는 거죠. 그럼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요거 행사 전까지는 일단 토지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을. 을 거죠? 그래서 을이 여기다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럼 건물도 을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토지 소유자가 다시 갑이 됩니다. 갑이 건물 철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을의 주장은 이거였겠죠. 원래 토지 소유자가 나였고 건물도 내 거였는데 갑의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이니까 여긴 당연히 내가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을은 갑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할 거라는 걸 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너는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할 거라는 걸 알면서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갑한테 다시 건물을 돌려줄 때는 환매 특약 당시 상태,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로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게 환매 특약입니다. 자, 지금 이 단락에서요, 셋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셋째 줄. 대지 소유자는, 이거 을 말하는 겁니다. 을은 환매 특약 당시 권리 상태 그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주요 판례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378페이지. 자, 파란색 3번의 효력 봅니다. 등기 없이 성립한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최단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 안 견고 15년, 공작물 5년. 그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이제 가서 네모 4번에 보시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나와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생일이라고 이제 몇 분이 가셨죠, 생일이라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뭐 생일이 뭐 중요합니까? 생일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생일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걸 아는 게. 합격을 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가버렸어요. 그죠? 밥 먹으러 가버렸다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가 갑거입니다. 자, 토지 갑거. 자,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죠. 토지, 건물 둘 다 갑거. 자, 요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팝니다. 자, 건물을 팝니다. 을한테 판다.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딱 격려가 되면은 을이 건물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을이 건물주가 되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현재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건물주 을은 모두 같이 취득해야 돼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같이 취득하는 거죠.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럼 현재 을은 지상권자로 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상권자예요, 아니에요? 지상권자예요. 왜 지상권자예요? 취득했다고요. 취득했죠? 지상권자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한다면 을은 뭐를 주장하면 돼요? 이거 왜 이래? 나 지상권자야. 라고 지상권을 주장하면 되죠? 주장하면 되죠. 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 안 할 거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 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고 매매 계약했고 이전 등기해서 토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을 때 토지 양수인 정 상대로 해서도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과연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이거 주장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을은 지상권자가 맞거든요. 그리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갑뿐만 아니라 제3자인 토지 양수인 상대로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별로 안 어렵죠. 예.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381페이지에서 381페이지. 자, 여기 위쪽에 5번을 봅니다. 5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을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한테도 그 전득한 제3자한테도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을은 지상권자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갑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고 정한테도 지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제 1번부터 설명합니다. 1번부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자, 토지가 갑거. 건물도 갑거죠. 그죠? 토지 갑거, 건물 갑거. 갑하고라고. 자, 건물 매매 계약 체결. 자, 건물 매매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그럼 역시 왼쪽하고 똑같죠. 을은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은 건물주죠. 자, 그리고 건물을 취득하면서 역시 등기 없이도 매매로 같았다 지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을이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이 건물을 병한테 팔겠다고 이 건물에 대해서 병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도 넘기는 것으로, 지상권도 넘기는 것으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병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죠. 이전 등기를 해야 이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고 해도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지상권자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병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 하려고. 막 소름 돋죠? 이렇게 계획적일 수가. 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을 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병한테 넘길 겁니다. 그러면 원인 자체가 매매고, 매매는 법률 행위 186조입니다. 을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병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똑같은 맥락에서 을이 가진 지상권을 병한테 넘기려면 역시 지상권 등기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다면서요? 예. 여기서 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187조라서요. 달라요. 이 경우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했던 것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게 요건을 갖춰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을은. 근데 을이 취득한 이 지상권을 병한테 이전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병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근데 여기서 병이 소유권 등기를 한 거예요. 자, 소유권 등기를 병이 했습니다. 자, 그럼 등기를 했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을 했겠죠. 근데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지상권 등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단 을이 지상권자 등기하고 그 등기를 병이 이전 받아야죠. 근데 얘가 안 했다고 지금. 그럼 얘는 등기를 해, 못해? 못한다고요. 그럼 지상권 취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갑. 건물주가 누구죠? 건물주 병이죠, 병. 얘 건물주죠. 건물 소유자 병. 그리고 지상권자는 누구예요? 지상권자 을이죠. 여기서 과연 아직 지상권 취득을 하지 못한 병 상대로 해서 이 토지 소유자 갑이 너 아직 지상권 취득을 못했구나. 그래. 그러면은 너 건물 철거시켜라. 건물을 과연 철거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자, 병은 지상권 있다고요, 없다고요? 병은 지금 지상권 없다고요. 지상권 없다고. 그럼 철거 청구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지상권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안 돼요. 철거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요. 지상권이 없지만, 지상권 취득을 못했지만 곧 취득해요. 지금은 아직 없지만 곧 취득을 한다고요. 곧.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매 계약 속에는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병은 장차 지상권자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갑은 병한테 지금 철거 청구를 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 을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갑이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의무자야, 의무자. 지상권 용인해줄 의무자라고요. 이 의무자께서 장차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서 있는 병, 이 병은 권리자죠. 이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신의 측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의 측상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다만 철거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병을 상대로 네가 토지를 쓰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료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달라고. 네. 자, 책 보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건물 양도인에게 법정 지상권이 유보돼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물 양도인 누구 말하는 거예요? 건물 양도인 누구죠? 양도인. 얘죠, 얘. 얘가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한테 했죠? 소유권 등기는 했잖아요. 근데 지상권 등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병한테 넘어가지 않았고 지상권이 뭐가 돼 있다? 유보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안 된다고요, 선생님.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안 된다. 별개입니다, 별개. 자, 단락 봅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건물의 매매 속에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의 합의도 한 거죠. 근데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려면은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 색깔 부분 이어지는 문장.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는, 자, 여기서 건물 양수인이 누구죠? 병이죠. 병은 지상권 이전 등기 없이는 법정 지상권 승계 취득을 하지 못하고 지상권은 양도인 을한테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3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양수인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철거 청구할 수 없죠? 신의 측. 그죠? 장차 취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둘째 줄에 보시면 장차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대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사용료는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지금 4번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양수인 병에게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거는 할 수 있다. 자,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이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은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상권을 넘겨받기로 을하고 합의했잖아요. 을하고 합의했죠. 그럼 병은 나한테 지상권 넘겨달라고. 지상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병한테는.
그럼 병이 가지는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거. 예?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죠. 왜 채권적이죠? 아직 지상권자 아니어서. 아직 뭐 아니어서? 지상권자 아니어서. 자, 지금 소유권 등기 청구권 아닙니다. 지상권 등기 청구권. 그럼 얘는 을은 지상권 취득을 했잖아요. 등기 안 했지만 지상권자인 거죠, 지금 현재 을이. 그러면 을은 야, 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 설정 등기해줘. 등기 청구권 을도 가지죠. 근데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을이 이미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 이거 물권적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면 당연한 겁니다. 을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을이 가진 지상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 병 같은 경우는 을하고 합의했지만 아직 지상권자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직접 행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채권적이어서. 채권적이어서. 누구에게만 행사 가능하다? 누구에게만 행사 가능하다? 을에게. 갑한테는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빨리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미루고 있죠. 관심이 없죠. 이때 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대위에서. 을을 대위해가지고 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면 대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을이 결국 지상권자인 것으로 등기하시겠죠. 그럼 이제 연달아서 병은 을 상대로 해서 지상권 이전시켜 달라고 청구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몇 번 행사하시는 거죠? 대위에서 설정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을이 지상권자가 됐을 때 을한테 이전시켜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렇게 두 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2번에 나오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건물 양수인 병은 건물 양도인 을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건물 양도인 을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시킨 다음 자신 명의로 지상권 등기를 순차적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을 잘 읽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상권을 마무리하고요. 지역권서부터는 다음 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를 좀 보면서 문제 좀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공유부터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수업 자료 있죠? 지난주 수업 자료 5번 문제가 공유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자, 보시면 갑을 병이 토지를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은 5분의 2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지분.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지분은 국유가 된다.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2번, 병이 갑과 을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등기를 전부 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왜냐면 병도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 특정 일부를 임대했다. 자, 병은 지금 현재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아니에요? 과반수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임대차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임차인 정, 이 정의 점유는
적법점유, 불법점유. 불법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 정한테 나가라고 다른 공유자가 인도 청구, 배제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죠? 갑은 점유하는 정상대로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만약 병의 지분이 5분의 3이고 병이 갑과 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갑이 정을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과반수 지분권자한테요. 자, 5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처분했고 이전 등기 넘겨줬을 때 팔아먹은 건 병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등기 역시 전부가 무효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료 좀 보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럼요. 무상지상권도 성립 가능하죠. 자, 이번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는 거죠?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동의를 받고 처분해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처분권 보장된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지상권자가 공작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예요? 지상권자 거예요? 지상권자께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이 가능하죠. 단 뭐는 안 된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안 된다.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지상권을 뭐라고 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는 건가요? 예,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바로 그렇죠.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까? 양도하려면 등기해야죠. 요건 갖춰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것을 뭐 하고 싶으면 양도시키고 싶으면 등기해야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취득 당시 소유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3번.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매도. 매수인이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격려됐는데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안 됐죠. 이 경우는 이 매도인 쪽에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지상권 주장할 때가 아니죠. 지상권 인정받아 못 받아? 인정 못 받죠. 성립한다? 땡. 3번 정답이네요. 자, 4번입니다. 지료는 유상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5번입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는데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는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자, 지역권 전세권은 다음 주에 보고 또 문제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